네, 예고해드린 대로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저 한중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네. 그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어서 먼저 그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는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예상하지 못했던 예. 일이죠. 예. 아마 세계가 전부 그랬던 것 같고요. 미국도 사실은 지난 거의 100년간 한 35번 정도를 다른 나라 주권에 개입해서 예. 정상을 바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직접 군대를 끌고 가서 그렇습니다. 현직 정상을 예. 끌어다가 나간 것은 예.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죠. 자, 이게 국제법상으로 합법적인 일인가요? 아무리 네. 봐도 이렇게 뭐랄까요, 힘을 내세요. 거의 침공인데요. 침공이라고 예. 불러야 되고요. 예.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런데 이제 세계 질서가 이렇게 힘에 의해서 막 굴러가고 서로가. 미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예. 있다가 미국 패권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과정에서 예. 미국이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른바 다시 옛날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군사력을 중심으로 힘을 예. 쓰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힘을 인정을 하고 자기 역량이 닿는 내에서 자기 세력을 펼치는 방식인데요. 지금 특히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힘을 극대화시켜서 쓰는 방식으로 자기 영토를 다지는, 자기 영역을 다지는 예. 방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힘의 투사가 가능한 인접 국가들은 강력한 어떤 예를 들어 깡패적 힘을 보여주고 네. 좀 먼데 네. 먼 데는 좀 달리하고 뭐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할 수 있으면 다 하겠죠. 투사가 가능한 지역 내는 네, 굉장히 다 폭력적 힘을 과시할 것이고. 그런데 예. 그 투사가 가능한 지역은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으로서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존재하지 않는. 예. 그 미국의 소나기에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온 예. 라틴 아메리카가 제일 만만한 곳이죠. 예. 뭐 지금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랜드도 덴마크로부터 뺏어오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멕시코도 볼리비아도 손을 보고 하고 예.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컨셉은 아메리카 대륙은 모두 자기 것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지역적으로 중미까지인가요? 네, 중미, 남미까지 다 할 것 남미까지 같습니다. 다 힘으로 이렇게 하는. 예.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국제 질서를 이렇게 흔들면서. 결국은 강대국의 힘의 논리인데요. 어쨌든 자기네들의 경제나 정치적 위상을 위해서 지킬 수 있는 한 지키겠다는 거죠. 예. 문제는 이제 그 방식인데 옛날에 힘이 강할 때는 그냥 눈짓만 껌뻑해도 네. 다른 나라들이 다 수긍을 했죠. 네.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 석유만 하더라도 이전에는 다 미국이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힘이 커지고 예. 국제 정세가 바뀌니까 미국이 그럴 수 없는 건데 이제 어쨌든 다른 데 있는 힘까지 다 모아서 예. 이걸 이제 신물로주의라고 표현을 예. 하는데요. 모아서 아메리카 대륙을 다 정복하고 자기 소나기에 넣는 것에 쏟겠다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미국이 국제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네. 국제 어떤 악당으로서 이렇게 막 힘을 직접적으로 투사하기 시작하면 세계 힘 가진 나라든 이봐라. 나도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가 있죠. 네. 어쨌든 논리적으로는 더 이상 미국이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나 그걸 어떻게 비난하겠습니까? 비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 예.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국제 질서가요. 예. 미국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좀 더 어떤 폭력적이 되고 위험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아메리카 대륙은 충분히 캐나다까지 포함해서 예. 그럴 위험이 커지고 있고요. 예. 이제 다른 지역이 문제인데요. 예. 유럽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히려 상대적으로 예. 강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포진하고 있는 예. 동아시아 지역은 훨씬 더 이전에 비해서 안전해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세계의 패권을 다 유지하려고 할 때는 예. 미국이 대만 문제, 남중국의 예. 문제, 뭐 일본 문제를 다 관철시키려고 했는데 미국도 아메리카 대륙을 차지하기 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아펙 이후에 트럼프는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예. 않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자기 기준으로 각각의 강대국들한테 세력권을 넘겨주는 방식으로 예.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태라면요. 네.
대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불안하죠. 예. 대만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대만이 이렇게까지 독립을 요구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이 지원이 예.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 미국이 지원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트럼프는 더욱더 많이 떨어져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만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거나 예. 그러지 않으면 중국과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죠 지금 이미.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만을 중국이 무력으로 어떤 가져온다고 해서 지금 논리적이나 도덕적이나 뭐 국제 질서상 비난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중국이 과연 그럴 것이냐라는 것은 네. 중국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 네.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소프트 파워 같은 것을 고려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그리 그래요? 높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는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적어도. 아니요. 예. 침략의 방식으로 대만을 가져오진 않을 복속시키지 않을 것이다 보입니다. 상당- 일단은 미국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대만 내부에서 벌써 국민당의 지지율이 예. 민진당의 지지율보다 높아지는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벌어질 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시간을 기다려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내갈 방식을 쓸 가능성이 미국 높다고 같은 보입니다. 어떤 폭력적 방법, 그러니까 이른바 침공적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대해서는 아예 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예. 이번에 예. 국가 방위 백서에서 분명하게 우리 아메리카 대륙은 자기 것이라고 말했고요. 오늘 자기 것이라고 규정을 해버렸나요? 그런 의미로 말했습니다.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 한 명이 예. 왜 집권할 때 평화를 이야기하고 다른 나라는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예. 이런 일을 벌이느냐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뭐라 그랬냐면 이건 남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메리카 대륙은 미국 것이라는 인식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란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위험합니까 보시기에? 이런 방식이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일단 덴마크가 그걸 막을 만한 국력이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유럽이 다 도와줘야 되는데 유럽도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심각한 위치에 있거든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그린란드 문제를 만약 일으키면 유럽이 단합해서 미국에 저항을 할까? 그다음 저항을 하려면 이제 군사력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미국도 전통적 우방들을 등돌리게 하면서 그린란드를 이렇게 폭력적으로 어떤 침공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린란드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북극 항로의 핵심 위치에 장악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일정 정도로 패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히토리를 포함한 강물 때문이거든요. 그린란드에 그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새로운 전략적 지역이어서 집권하자마자 계속 그린란드 타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가능도 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방식의 어떤 폭력적 방식의 강탈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결국은 이런 방식의 아무런 국제 질서나 외부 눈치를 안 보고 트럼프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유일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력밖에 없는데 유럽에서 그 군사력을 동원할 나라나 합의해 줄 나라가 과연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위험하게 보시는군요, 현상을. 그린란드 자체에 대해서도.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들은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린란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미국은 어떤 평화를 중재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해놓고 나서 러시아한테 어떤 양보를 요구하는 건 지금 불가능해지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논리적으로는.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기 이전에도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트럼프는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해주는 조치들을 계속 취했습니다. 계속 러시아 편에 서서 돈바스 지역을 우크라이나로 넘겨주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왔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건 이후는 더욱더 그런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의 어떤 양보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겠군요. 러시아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빨리 평화를 가져오고 싶어하는 게 트럼프의 속내겠군요. 결과적인 평화를 주장하는 우크라이나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해서 평화를 가져오려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결국은 이 문제도 유럽이 도와줘야 되는데요. 예. 유럽이 지금 경제 상황,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예. 자, 그럼 한중 정상회담 지금 끝났대는데요. 19시 20분에요. 결과는 아직 뭐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뭐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보시? 결국 우리가 내세운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민생이고요. 예. 하나는 평화 문제였는데 이 두 개에 있어서는 뭐 둘 다 꽤 긴 시간을 요구하는 아젠다들이어서 당장 뭐 뚜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출발로서는 아주 좋은 출발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생 같은 경우에 세 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조업 2.0을 해야 되고요. 우리 제조업이 그동안 중국의 절대 우위의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슷해지거나 초월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버전을 업을 해서 AI와 제조업과 로봇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에서 중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방식을 모색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FTA 2.0입니다. 지금은 무역 FTA만 하고 있는데 이건 금융, 투자, 서비스 FTA까지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한한령 문제도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하나는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우리는 반도체 이후에 지금 먹거리를 전혀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중국도 노년층이 많이 생겨서 실버 경제 문제라든지 바이오 산업 문제라든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중국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미래 먹거리로 덤벼볼 만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 정부도 아마 그런 방안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윈윈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를 어떻게 주고받아야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분야 중에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줄 것보다는 받을 게 훨씬 많고요. 대신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주어야 될 게 있죠.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단 하나의 중국을 우리는 존중한다고 함으로써 하나를 줬고요. 또 하나는 아마도 미국이 동맹의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동맹의 현대화의 기본적인 본질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 정책에 니네들이 앞장서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노라고 하는 것을 중국은 요구할 텐데 우리 입장에서도 그건 우리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뭐 당연히 노라고 해야 될 것이어서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보조를 취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도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 요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 국가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공동의 제스처를 취해야죠. 물론 그게 뭐 반의를 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 시장 우리가 가장 어떨 건 중국의 시장인가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죠. 또 하나는 북한 문제에 대한 남북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을 요구해야 됩니다. 중국은 아직도 지렛대 가지고 있습니까? 큰 뭐 그거에 대해서 자꾸 전문가들 말씀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북한은 중국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말을 듣게 할 수 있는 지렛대는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무역의 95%를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95%를 뭔가를 손대면 북한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했을 때 중국으로서도 거의 전쟁과 준하는 북한과의 관계 정리를 해야 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만약에 우리가 북한과 이별을 할 것을 요구하려고 한다면 우리도 중국한테 그것만큼 큰 걸 주지 않는 이상은 그런 요구는 불가능해지는 거죠. 북한의 경우는 러시아랑 손잡으면서요. 오히려 또 입지가 나아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 만약에 북한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지 않았다면 베네수엘라와 같은 참수 작전을 북한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사적 동맹을 체결했기 때문에 북한의 참수 작전을 하려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고려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북한은 큰 힘을 가진 거죠.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말입니다. 이 일본은 어떻게 지금 우리랑 관계를 설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중국은 지금까지는 경제적으로는 일본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요. FTA도 한중일 삼각 FTA를 하자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대만 문제가 곧 일본의 문제다라는 발언 이후에는 일본과 철저히 척을 지는 노선으로 가고 있고요. 심지어 거의
아무리 정치 관계가 나빠도 다 받아들였던 경제 사절단조차도 이번에 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그렇다면 그런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한중일 삼각으로 뭘 할 수 있는 이런 당분간 불가능하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는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본의 예. 공격, 일본이 지금 중국에서 어쨌든 소부장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예. 힘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 영역이 당분간 혹은 장기적으로 쇠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큰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쉽지 어떤 균형이란 게요. 네. 미국은 계속해서 봉쇄를 요구할 텐데 네. 패권 전쟁에 있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어떤 지점의 균형을 우리가 찾아야 되나요? 이게 균형이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을 것 같아서요. 예. 저는 이제부터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형 이런 것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아젠다 중심으로 우리가 중국하고 반드시 해야 될 건 중국하고 하면 되고요. 예.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미국과 해야 될 것은 중국을 설득하면 됩니다. 예. 예를 들면 핵 잠수함 예. 같은 건 지금 중국을 설득하고 있는 거고요. 예. 동맹의 현대화 이름으로 미국이 중국의 전초 기지로 예. 가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아젠다별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순서대로는 네. 우리는 그 정도는 관철할 힘은 이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아젠다별로 접근하면 우리는 이미 예.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예, 그 정도 우리가 중요시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는 예. 없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은 지킬 능력은 지금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은 지금 미국은 부쩍 북한 문제도 해결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 가능성은 좀 늘어났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미국은 구애를 계속했죠. 예. 만나자고요.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했는데 북한이 안 나온 거란 예. 말입니다. 저는 이번 베네수엘라를 참수 작전으로 네. 한 이것이 북한에게는 오히려 나올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미국이 지금 비핵화를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 예전에는 그 다른 이유들 때문에 미국을 만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거절해서 불상사를 만드는 것보다는 만나러 나올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서 저는 높아졌다라고 보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 참수 작전을 보면서 더 불안해질까요, 진짜로? 이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참수 작전은 미국으로서도. 당연하죠. 예. 옆에 중국과 예. 러시아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미국이 참수 작전에 들어가면 그건 자국의 문제로 곧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예. 지정학적 환경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북한은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예. 지난 50년을 그렇죠. 계속 참수 작전의 위협을 예. 당해왔기 때문에 이게 새삼스러울지는 않을 텐데 다만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핵을 포기할 가능성 더욱더 희박해졌다. 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예 멀어졌고 네. 대신 미국과 그렇게 척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핵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네, 옛날에 자존심 싸움, 예. 감정 싸움은 오히려 줄어들 접어두고 실용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어떤 남북 관계에서 크게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중국도 적극적으로 또 북한을 이번에 어떤 정상에서 설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아젠다를 들고 네. 나가느냐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안보실장은 비핵화를 중국한테 상의하겠다고 네. 하는데 만약에 비핵화를 들고 가면 중국이 해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겠죠. 북한한테 비핵화를 요구할 힘이 중국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핵화 말고 END라는 새로운 비핵화를 마지막에 놓고 네. 협력 교류부터 하자라는 것을 제시를 했잖아요. 네. 그걸 들고 가면 중국이 해줄 방법들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화의 장소에 양국이 맞서 앉힐 수 있는 힘은 중국이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는 건 뭔가요? 우린 시장일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경제적으로 원하는 건 미국의 제재에 우리나라가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그 사안 사안별로. 가능한 건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사안으로. 그것도 역시 아젠다별로. 예, 아젠다별로요. 우리의 목숨줄과 관련돼 있는 네. 것은 이제는 안 한다고 해야죠. 예. 사실은 지금까지도 반도체 배터리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많이 양보를 해서 그 사이에 중국은 충분히 따라왔거든요. 예. 그런 점을 다시 한다면 우리의 경제 운명이
추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안 된다라고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희교 교수 모셨습니다.